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지방정부를 견제할 민의회 대표기구 지방의회도 새 모습으로 출항합니다. 광역의회나 기초의회 모두 의장단 선출과 원구성 등 여러 절차가 있겠지만 선거를 통해 지방의원이 된 당선인들은 잘 해낼 것이라는 각오로 새 출발선에 섰을 겁니다. 어떤 성적표를 받을 것이냐도 중요하겠지만 그 성적표를 누구에게 받느냐가 우선일 겁니다. 장윤수의 파워 인터뷰 지난 시간부터 6.1 지방선거 각급 선거 당선인들을 만나보는 시간 꾸며보고 있는데 오늘 오프닝이 지방의원 얘기였던 만큼 특별한 인연들과의 파워 인터뷰 시작합니다. 12대 경북도의회를 이끌 두 분입니다. 한 분은 3선에 성공한 국민의힘 박용선 당선인, 그리고 한 분은 정치 신인입니다. 연규식 당선인입니다. 녹화 시점이 12대 경북도의회 공식 출범 전이라서 일단은 당선인으로 지칭하는 점 양해해 주십시오. 자, 두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두 분 다 지방선거 과정을 겪고 이제 도의원 활동에 나서는데, 자, 박용선 당선인은 계속 하시는 거고, 또 연규식 당선인은 첫 의회 입성인데, 자, 먼저 소회 또 각오 한 말씀 듣겠습니다. 먼저.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제5선거구 장성 지역의 도의원으로 당선된 박용선입니다. 저는 2018년 선거에서 당내 경선과 치열한 본선을 거쳤습니다. 그때 자유한국당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아주 무서운 해초리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은 당명도 국민의힘으로 바꾸고 30대 대표를 뽑아서 혁신하고 또 혁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권도 창출을 했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난히 승리를 하였다고 봅니다. 민심이 참 무섭습니다. 그 점 명심하고서 주민만 보고 주민을 위한 일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제4선거구 양덕, 두호, 환여동 도의원 당선자 연규식입니다. 장성동에서 30년 살면서 살아왔습니다만은 이번에 양덕이 분리되면서 환여동, 두호동이 합쳐졌습니다. 많은 분을 만나면서 소중한 의견들을 많이 들었고, 누구나 처음 있게 마련이지만 오랫동안 복지, 소방, 환경, 해양수산에 경험을 살려서 의정 활동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연 당선인은 사실 선거구 개편으로 뒤늦게 또 입후보했고, 그런데 단번에 또 당선되는 저력을 과시했는데요. 그 과정들이 좀 오래 기억에 남겠습니다. 사실 정치하려는 목적을 두지 않고 네. 저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 역할에 따라서 충실히 봉사 활동을 해왔습니다. 네. 그렇지만 짧은 기간 중에 그것들이 바탕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지지를 해주셨고 네. 또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아마 그것은 앞으로도 그렇게 잘 하라는 뜻으로 네. 받들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일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박 당선인은 3선 고지에 오르면서 이제 중진 의원이 됐습니다. 무투표 당선이라 좀 한편으로는 유권자들을 또 만날 기회도 없었던 것 같기도 한데 아쉽기도 하지만 그래도 3선 달성이 어떤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무투표 당선은 영광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많이 더럽습니다. 유권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정치인들은 자기가 잊어지지 않나 이런 걱정도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데, 그러나 네. 언제나 그랬듯이 저는 우리 장성동을 위해서, 우리 장양동을 위해서, 특히 장성 지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이제 녹화 방송이 끝나면은 녹화가 끝나면은 마치면은 우리 국민의힘 의장단 선출을 위한 후보 등록이 있습니다. 네. 저는 부의장에 출마하지만은 또 그 직을 떠나서 언제나 우리 장양동 주민만 보고 가겠다는 말씀을 네.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자, 공교롭게도 두 분 다 지역구가 북구에 있고 또 바로 인접해 있는데요. 인구로 따지면 포항 북구 인구의 3분의 1이 넘는 지역인데, 자, 선거 과정에서 이건 좀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각오들이 있었을 텐데요.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선거 전에 우리 연당 선자님하고 우리 네. 시의원들 출마자들하고 해서 한번 공약 회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네. 공통 공약을. 저는 이제 우리 장양동에는 사람은 많이 살고 있지만은 네.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둘레길이 조성이 안 됐다. 그래서 지금 제가 2020년도부터 바로 우리 방송국 옆에 있는 네. 두산 이부에서 삼도빌까지 어떤 꽃길 조성이라든지 지금 또 반대편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심 그린웨이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네. 이 길을 계속 연장해 가지고 우연동의 철길숲,
환여동의 바닷가길과 연결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좀 편리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만들고 싶습니다. 네. 연당선인은 어떤? 기초와 광역의 어떤 공약이 사실 크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고요. 네. 그러나 박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모여서 협의를 통해서 좀 공약을 좀 정리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네. 저는 따로 도에서 특별히 또 그 할 수 있는 정책이 소방 업무입니다. 네. 근데 포항의 북부 소방서가 워낙 넓고 노후해서 네. 훈련도 부족하고 시설 관리도 힘든 그런 상황인데다가 사실상 조사한 것을 보면 소방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너무 외곽지로 가는 것보다는 시내에 있어야 소방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물론 포항시의 예산이나 여러 가지 고려할 점들이 많이 있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이전을 해서 네. 양질의 그 소방 서비스를 시민들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이제 곧 뭐 12대 경북도의회가 출범을 하고요. 뭐 박당선에는 익숙하겠지만 연당선에는 뭐 분위기 파악부터가 좀 숙제일 수 있는데 일단 상임위 배정이 좀 관심사인데 어느 상임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마음대로 안 세 개의 상임위를 우선 순위를 정해서 제출하라고 하던데 저게 알아보니까 초선 의원들의 선택권은 참 좁다. 현실이라 하더라고요. 예. 아마 우리 박 의원이 옆에 3선 되셨으니까 아마 많은 도움을 주시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당선에는 교육위원회 활동이 굉장히 왕성했던 걸로 기억한 이번에도 그렇습니까? 네. 조금 전에 우리 연선배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초선부터 배려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어떤 그 선배 집안을 챙기도록 그러겠습니다. 또 저는 이번에도 아마 교육위원회를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포항에 교육 현안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2008년도부터 시행했던 고교 평준화 이것은 검토를 해봐야 될 때가 됐다. 네. 우리 포항의 미래라든지 인구 유출 이런 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한번 짚기 위해서 저는 2년 동안 교육위원회를 다시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지역 당면 현안들도 뭐 이 시간 좀 챙겨 볼 텐데요. 먼저 그 방금 뭐 교육 관련 얘기를 했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이제 학생과 학부모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교육 격차 문제거든요. 네. 교육청에서도 뭐 이 부분을 매우 또 엄중히 다루고 있는데 도의회도 관련 뭐 이렇게 교육위원회에 다시 들어간다면 뭐 이런 연구 제안 활동 계속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코로나 세대가 나올 수 있다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이 됐습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이제 고2의 그 주요 과목에 대해서 그 학력 평가를 했는데 기초 학력에 미달하는 학생들이 3배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또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은 뭐 좀 학습을 하면 되지만은 기초 학력에 미달된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하냐 그것이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도 기초 학력 진단을 하고 있고 집중 수업이라든지 또 방학 때 또 집중 수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지역 사회에도 좀 발벗고 나서 가지고 코로나 세대가 나오지 않도록 학생들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아무래도 포항에 대한 또 애정은 또 남다르실 텐데 노력도 많이 해 오셨지만 그래도 여전히 지금 남북구 간의 어떤 교육 그 어떤 불균형 이것도 참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남북구 간의 교육 시설에 대해서는 불균형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연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포항에 고등학교가 거의 밀집되어 있습니다. 또 특히 또 포항은 고등학교가 27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16개가 사립이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좀 이렇게 학교 재배치를 통해 가지고 그 여건을 개선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지만은 이게 포항시가 좀 나서줘야 됩니다. 그래서 포항시하고 경상북도 교육청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이런 문제 하나하나 잘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연당선인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업조합장 이게 이건데 이 수업조합장 출신이라는 이력이 아무래도 제가 눈에 띄는데요. 그만큼 뭐 포항을 비롯한 경북 동해안 수산업 현실을 좀 직시하고 있는 전문가로 좀 볼 수 있는데 이번에 도의회 진출로 수산업 관계자들의 기대감도 뭐 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깨가 조금 무겁겠습니다. 예, 상임위원회를 농수산위원회로 가졌으면 좋겠다는 요것도 사실 많긴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상임위원회 배정에 되느냐에 따라서 의정 활동의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어떤 상임위원회 가더라도 제가 또 그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럼요. 우리 포항과 또 울릉도 독도를 끼고 있는 경상북도의
해양이라는 어떤 무한한 그런 자산을 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계속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지금 수산업의 한계가 계속 뭐 거론되고 있긴 하고요. 그렇다고 뭐 방금 말씀하셨듯이 해양의 다양한 자원들을 외면해서는 좀 안 되는데, 자, 우리 수산업인들의 미래를 위한 준비에 좀 뭐가 또 필요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는 자연 한자 풀이를 하면 예. 스스로 그러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대로 두면 다 그대로 유지가 될 텐데 우리가 건드려서 이런 문제가 왔다고 보고 예. 가장 큰 원인은 이제 기후 변화라고 합니다. 지금 기후 위기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그로 인해서 우리 고수온 또 대형 재난들이 나타나고 가뭄, 홍수 이런 것들이 있죠. 어쨌든 예. 바다에 관련해서는 그 수온 변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그것은 네. 우리 인간이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기 때문에 전 지구적으로 네. 지구 생태 시민으로서 역량을 갖춰야만 가능하다. 단 그게 단기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힘들다는 것이고, 그러나 또 먹고 사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은 정책적으로 풀어 나가야 될 것이고 어종 변화나 또 어선 세력이나 감척 문제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줘야만이 네.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지역구로 돌아왔어요. 이게 장량동, 그렇죠? 장량동은 두 모두 이게 챙겨야 할 곳인데, 사실 인구가 한창 늘어날 때와 비교하면 지금 활력이 좀 많이 좀 떨어진 느낌.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뭐가 문제고 또 거기에 대한 우리가 해답은 또 해법은 어떻게 좀 찾아야 될까요? 이 장량동이 이제 6월 30일까지는 제가 이제 지역구인데 이제 우리 이번에 획정되면서 예, 우리 예. 연선배님께서 예. 양덕을 하시는데 이제 예. 그 구분 없이 같이 뭐 제가 또 그래도 존경하는 있죠. 지역의 선배였고 이랬으니까 같이 하는데, 지금 이제 장양동에는 이제 사람만 많이 있지 네. 나머지 시설들이 좀 없다. 즐길 거리라든지 뭐 네. 또 유명 식당이라든지 이런 맛집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씩 채워넣고, 특히 또 장성 지역은 지금 장성 재개발이 좀 지연되고 있고 또 럭키 아파트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조속히 추진하고 네. 또 양덕에 비해서 장성은 좀 오래되다 보니까 어둡고 좀 지저분하다. 그래서 밝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나와서 즐길 수 있도록 그런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신경 써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떠세요? 포항은 또 우리 도한여동은 요즘 그 핫한 지역으로 네. 떠오르고 있고 많은 관광객들이 주말 되면 밀려오시고 밀려온다는 말씀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사실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상당히 지금 많이 오십니다. 예. 그런데 여러 가지 도로나 또 주차장 부족한 문제뿐만 아니라 주역 주민들께서는 많은 불편을 호소하시고 계십니다. 네,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긴 한데 저는 어쨌든 그 투자 대비 관광 수입은 참 좋다라고는 생각은 합니다. 예. 다만 한 가지 유의해야 될 것은 오시는 분들은 구경하러 오시고 돈 쓰러 오셔서 좋긴 한데 예. 지역 정주민들의 큰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안해지고 말씀하신 거죠. 예. 지역도 좋고 오심도 좋은 그런 일들을 한번 박 의원 다 같이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고, 좀 전에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문제들도 같이 예. 사실 뭐 동네 구분되어 있지만 한 지역구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같이 다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박당선님께서는 이 도서관 건립에 남다른 또 애정을 좀 쏟아왔는데요. 지금 포항 도서관 지금 계속 추진해왔던 도서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가 그 재선 때 공약으로 내세웠고 추진을 엄청 열심히 했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지난 4월 19일에 이제 경상북도 교육청이 주관이 되어서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MOU를 체결했습니다. 예. 이제 그럼 10월 달에 이제 중앙투자심사에 올라가는데 세 개 기관이 이제 협약을 했기 때문에 예. 무난히 통과될 거라 생각하고 이제 그때부터 저는 예산 반영이라든지 설계 단계부터 꼼꼼히 챙겨가지고 사진 찍기 명소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저 건물은 뭐지? 우리 사진 캔자스 찍기 명소. 가면은 그 주립도서관이 상당히 멋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진 찍으러 갔다가 도서관이네? 우리 책 한번 읽자.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위원회를 다시 한번 가려는 목적도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예. 우리 연당선님께서는 포항 환경학교 학교장도 역임하셨고, 또 포항시 지속 가능한 발전 협의회도 대표도 역임하셨는데,
그 사실 우리 환경 문제는 포항 시민들이 제일 또 관심사일 수 있잖아요. 그 어떻습니까? 뭐 우리가 포항 시민들이 또 지역 사회가 우리 환경에 대한 어떤 인식들을 좀 바꿔야 될 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예, 공감합니다. 예. 과거 개발 시대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이어서 환경보다 우선해도 그렇게 일을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사회, 경제, 환경을 통합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왔고 이미 유엔에서 2015년, 16년도부터 30년 동안에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17개를 설정을 하고 네. 각 국가마다 또 지자체마다 정책들을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도 정부도 7월 5일자로 지속 가능 발전법이 이제 발효가 되고 네. 지방 정부도 그에 부응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네. 저는 그 지속 가능 발전 목표 SDG와 더불어서 ESD 즉 지속 가능한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포항 시민이면서도 지구 생태 시민이라는 인식을 제대로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제가 늘 학교 다닐 때마다 외친 게 있는데요. 네. Think globally, act locally라고 외치고 다녔습니다. 즉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자 이런 뜻이었거든요. 예. 앞으로도 그렇게 주장을 할 생각입니다. 예. 사전에 뭐 제가 준비하지 않았던 질문인데 아까 그 박 당선인께서 문을 열면서 그 포항 지역의 고교 평준화 관련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이게 사실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고요. 물론 공론화가 돼야 되겠지만 왜 이 고교 평준화 폐지를 검토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제 기억으로 2008년부터 이제 고교 평준화를 시행을 했습니다. 네. 뭐 어떤 그 과정에서 난 것은 다 알겠지만은 지금 전국적으로 한다면은 우리 포항도 같이 하면 괜찮지만은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포항이 유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서 중3 애들이 갈 학교가 없으니까 외지로 한 300에서 350명 정도가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국가고시라든지 이런 데 보면 합격률도 현저하게 떨어지고 예. 또 우리 포항에 어떤 인재가 있어야지만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또 우리 포항이 지금 50만이 이제 뭐 무너진다. 사실상 거의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를 다른 지역으로 간다면은 미래에 포항에 살 확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종합해가지고 우리 포항의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저는 반드시 이거는 좀 개선이 돼야 된다. 개선보다는 폐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 민심이나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네. 들어야 되는 절차들이 좀 네. 필요하겠군요. 그죠? 그게 이제 우리 언론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좀 공론화를 좀 해주시고 또 우리는 또 반대되는 데가 있으면 또 설득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연당선님께서는 아까 소방 문제 좀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당장 뭐 포항 같은 경우에는 북부 소방서가 뭐 지금 북부 경찰서도 좀 이쪽으로 다 왔고요. 북구청도 지금 새로 이전했고. 근데 가장 안전에 필수적인 북부 소방서가 너무 낡고 오래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소방 문제 현안들이 참 많은데 어떤 부분들을 좀 우리가 좀 풀어나가야 될까요? 저는 소방서나 네. 또 우리 그 119 안전센터 같은 경우에 아직 제가 제대로 뭐 확실히 모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주하는 주민들 기준은 기본으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때도 환요 도호동 쪽에 예. 주말 되면 엄청나게 사람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데서도 구조군한 구급이 요구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이동 인구가 많은 유동 인구도 감안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사고나 구조군한이 없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네. 항상 대비하는 게 안전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시설들은 많을수록 좋다. 네. 다만 예산과 인력이 다 투입되기 때문에 고려할 점들이 많이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앞으로는 이제는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특별히 고려해야 된다고 보고 아무튼 포항시와 경상북도 잘 협의해서 예. 빠른 시일 안에 입지가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의회라는 게 또 주민대표 기구인 만큼 이제 집행부의 독주를 견제를 하고 또 지역 특성상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주민의 목소리를 적재적소에 또 대변해야 하는 곳인데 각오 한번 들어볼까요? 할 소리 하셔야겠죠? 지금 아마 경북 도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우리 국민의힘 네. 일당이다 보니까 네. 좀 그런 부분을 걱정하시는데 네. 저는 할 소리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공직자들이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 네. 잘한 부분은 잘했다고 칭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공직자들이 움직여야지 우리 경북도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공직자들과 우리 도의회도 머리를 맞대고 문제 해결하고 정책 개발하는데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선이니까 더 하시겠습니다. 앞에 언급했듯이 네. 그 왔으면 하는 분도 계시고 오면 좀 피곤하지 않냐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나 역할이 지금 견제이기 때문에 네. 반드시 이거는 우선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아마 우리 시민이나 도민들께서 너무나 많은 수단을 통해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러지 않을 수가 없다. 그게 아니어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뭐 두 분이 서로 협업하시면서 또 공통 과제에 대해서는 연구도 많이 하셔야겠지만 그 박 당선인께서 그래도 선배시니까 잘 이끌고 뭐 연 당선님, 초선님만큼 또 좀 많이 좀 배워야겠습니다. 잡아주십니다, 자주. 근데 사실 이 포항에서 그 도의회가 안동에 있지 않습니까? 또 주민 목소리도 들어야 되고 이게 이동하는 데가 굉장히 좀 힘들겠습니다. 멀어서 힘들죠. 왕복 갔다 오면은 아마 우리 동네에서 왕복 가면 20km 정도 그렇죠? 되니까 상당히 힘든 거리죠. 네. 예. 아니 근데 그런 노하우를 이제 가르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체력적으로 떨어지지 말자. 네, 그렇죠. 예. 자, 12대 도의회가 이제 출범하면은 뭐 두 분 제가 좀 모시려고 했는데요. 뭐 그때는 또 더 바쁠 것 같아서 또 미리 좀 만나봤습니다. 자, 우리 활동을 지켜보실 우리 지역민들에게 이게 잘 해보겠다 한번 하는 뭐 약속 한번 해주시고 이 자리 좀 정리하겠습니다. 예. 우리 장양동은 경상북도가 아닌 전국에서도 아마 가장 큰 동에 들어갑니다. 문경시보다 인구가 조금 더 많습니다. 저는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주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민들을 위해 가지고 저는 화이팅 하겠습니다. 네, 연하생님. 우리 민주주의는 다수결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데 소수라고 해서 무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견 속에도 많은 보호배 같은 말씀들이 있을 것 같고 해서 그분들을 먼저 찾아가고 의견 듣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지금 모두 행복해질 수 있도록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두 분은 사실 뭐 지역 사회에서는 또 친한 선후배신데 어떠세요? 이제 뭐 선배지만 의회 선배지만 이제 우리 서로 간에 이 시간을 통해서 덕담 한마디 해주시죠. 잘 하시라고. 제가 뭐 의원 선배지만은 우리 영규식 형님한테는 저 한경학교 그때 교장하실 때죠. 제가 운영위원도 했고 평상시에 잘 알고 지내고 또 그렇습니다. 또 지역도 이래 같이 하기 때문에 만약에 저 형님하고 저하고 얼굴을 붉힌다. 우리 지역민들이 행복을 잃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형님 인상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항상 웃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어떻습니까? 특별히 양덕 쪽에 선거운동을 좀 편하게 했거든요. 인사대로 갔더니 하신 말씀들이 박용선이 너무 잘했다. 그만큼 할 수 있느냐. 쉬웠어요. 할 수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같이 손잡고 한 동네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 워낙 의정 활동을 잘 하셔가지고 기대도 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잘 되실 거라 믿습니다. 같이 손잡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부담스럽죠. 부담스럽죠. 너무 잘하셔가지고 고민입니다. 예. 아무튼 두 분 왕성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앞서 문을 열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역 주민들의 선택을 받은 대표들은 그 선택에 분명히 답을 해야 합니다. 다선이면 경험을, 또 초선이면 열정을 통해서 주민들의 신뢰를 쌓아가는 게 최우선이겠죠. 새로 시작하는 지방의회 모든 구성원들을 응원합니다. 장혁수의 파워 인터뷰 오늘 준비한 수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